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톡스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저희 톡스타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이 시간에 시청자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주식하고 다양한 투자에 대한 궁금증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시원한 상담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지수 미국의 금리 인상과 북미 정상회담 실망감에 2%에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860선까지 밀려났는데요. 대다수의 업종이 약세를 보였고 남북 경협주도 일제히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하루였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오늘 정말 손실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굴고 계실 텐데요.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톡스타 이용하셔가지고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은 02-3153-2611번 또는 2612번 통해서 받고 있고요. 문자 접수는 샵 0082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톡스타 홈페이지 통해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 톡스타라고 검색하신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스타일 톡방에 입장하시면 저희가 또 무료로 상담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는 스타들의 톡방도 많이들 애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스타분들의 종목 추천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톡스타와 함께 하시면서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도 챙겨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월 14일 목요일장이었습니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우량주 단기 매매 윤병호 스타입니다. 상승 N자 파동을 활용한 시그널 포착 매매 전문가입니다. 주식과 해외 선물 매매의 야신 김동우 스타입니다. 단기와 중장기 추세를 병행하면서 수익 실현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전문가입니다. 주식과 해외 선물 매매의 임민아 스타입니다. 단기 종목 수익으로 중장기 종목 분할 매수 전략을 세워드립니다. 주식과 해외 선물 매매의 임주아 스타입니다. 펀더멘털과 기업 분석으로 주도주를 선취매하라. 안전과 여유의 트레이딩을 선호하는 전문가입니다. 급등주와 단기주의 박노주 스타입니다. 가장 핫한 급등주만 공략하라. 실전 투자대회 우승에 빛나는 기술적 분석 매매의 대가 전문가입니다. 가치주와 수익 매매, 해외 선물 매매의 AG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스템과 기관 최고 스펙의 결합체, 국내외 주식은 물론 해외 선물까지 맡고 있는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상담 도와드릴 스타분들 화면으로 먼저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요 총 6분의 스타분들과 함께 시청자분들 궁금증 해결해 드릴 건데요. 저희 이 시간에 주식 상담뿐만이 아니라 해선에 관련된 궁금증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해외 선물에 관련된 궁금증도 많이들 문자로 전화로 톡스타로 접수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그리고요 역시나 보다 더 많은 분들의 종목 상담을 위해서 한 분당 2분의 시간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양지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상담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전화 걸어주실 때 원하는 스타의 이름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 드릴 거고요. 문자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도 상담 받고자 하시는 종목명과 원하는 스타의 이름을 함께 같이 문자에 기재해가지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결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더욱더 원활한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으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0406님께서 SKC 코오롱 PI 접수해 주셨는데요. 매수가가 47,000원이시고요. 비중은 30% 담고 계십니다. 약간은 수익 구간이신데요. 윤병호 스타님과 함께 풀어볼게요. 스타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 SKC 코오롱 네. PI죠? 예, 지금 문자 상담이신 것 같은데. 네.
이 기업이 기본적인 그 베이스는 옛날에 그 성경 스마트 필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카세트 테이프 필름 있죠. 예, 그걸 만드는 회사였었습니다. 옛날 전신에. 그때부터 이 기술이 상당히 누적이 됐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은 2008년 6월 폴리이미드 필름 및 관련 가공 제품의 연구 개발 생산 및 판매를 주목적으로 해서 설립이 됐고요. 절연용으로 사용된 PI 필름은 중공업, 조선, 건설뿐만 아니라 전기, 자동차, 배터리, 고속철도 등 각 관련 산업의 성장에 따라서 수요와 적용 분야가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뭐 다 좋아요. 뭐든지 다 좋은데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휴대폰의 그 사양이 자꾸 높아지고 그 더 성능이 개선되다 보니까 그런 기능들을 탑재하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그 열을 방열을 시켜주는 그 필름을 우리 SK시코롱 PI에서 이제 생산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도 다 그렇게 그 방열이라든가 이런 다른 쪽에도 다 이제 그 PI 필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카네카, 듀폰, 도레이, 타임마이드 등 5개사가 전체의 70%를 과점한 구주에 있고 그 중에서도 SK시코롱 PI가 24%로 지금 거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기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47,000원 매수가라고 하셨거든요. 30%. 만약에 밀리면 얘가 47,000원 라인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손절이 아니라 약간의 좀 추가를 해주는 그런 트레이드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러려면 지금 30%는 조금 좀 높은 상태가 아닌가 해서 30% 절반 정도 익절을 해주시고 눌림에서 다시 재매수해주는 그런 트레이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일부는 익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가까지 내려왔을 때는 손절보다는 추가 매수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 텐데요. 1846님께서 현대 엘리베이 고민 있으시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12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은 10%를 싣고 계시는데요. AG 시스템 스타님 원하셨네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현대엘리베이 보기 전에 일단 전일장 S&P 장부터 좀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S&P가 신고가 거의 가까이 2,800선까지 치고 올라가던 와중에 지금 전일장 그리고 금일장까지 계속해서 연달아 빠지고 있는 상태죠. 네. 그래서 지금 일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그리고 FOMC 이슈까지 연달아서 겪고 나서 공격적으로 좀 빠지는 추세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대형주들도 지금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전부 다 이 타격을 면치를 못한 상태고요. 뭐 현대엘리베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주가를 내모니터 분석할 만한 필요가 없는 종목이죠. 사실 워낙 대기업이기도 하고, 뭐 연결 기준의 매출의 영업이익 부분도 뭐 탄탄히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굳이 공격할 부분은 없습니다. 재무상으로. 근데 지금 수급으로 보시면은 오늘장 기준으로 해서 지금 외국인들, 기관들 그리고 이제 전전일장이죠. 전전일장에도 좀 공격적으로 매도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줬습니다. 일단 북미 정상회담 그리고 플러스 FOMC 이슈 두 개가 겹치면서 공격적으로 빠지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뭐 투신 정도만 살짝 들어와 주고 있는데 이제 단타 기준의 매매를 하겠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의 기준으로 매매 대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2만 원에서 진입을 하셨는데 조금 이제 손절을 고려하실 때가 됐죠. 그래서 99,500원에서 지금 손절 라인을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내일장이 바로 여기를 돌파해서 떨어뜨린다 그러면 단기 손절을 내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장기로 홀딩하기 희망하신다 그러면은 종가 기준으로 99,500원 아래에서 마감 시에 손절을 던지시면 되겠지만 이미 많이 손절폭이 떨어진 만큼 이 정도에서는 손절을 빠르게 내보내셔라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일장에 극적으로 좀 터닝이 들어와서 상승 보여줄 경우에는 126,000원에서 1차 정상가 내보내시면 되겠고 일단 문제가 개인들 물량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트가 쉽게 올라가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로 너무 길게 홀딩하지 마시고요. 손절 보내고 나셔서 추가적으로 더 떨어져서 하락세가 나온다. 그럼 1차 85,000원, 그 다음에 2차 73,500원에서 재진입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99,500원 손절가로 잡아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셔가지고 내일장에 잘 살펴보신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갈 텐데요. 다음 상담은 1019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고민 있으신데요. 73,200원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30% 담고 계십니다. 야신 김동호 스타님 연결 원하셨는데요.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종목 지금 손실 중이시네요.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녹스 첨단 소재 매수가 73,200원에 진입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지금 현재 손실 구간이라서 기본 좋은 포인트는 아니지만, 이제 기업의 분석을 좀 해보자면, 원래 이녹스 기업에서 지금 인적 분할로 설립된 이제 회사인데요. 인적 분할 설립된 신설 회사기는 하지만, FPCB의 전방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국내에서 세계 최대의 어떤 FPCB 소재 생산 능력을 갖춘 사업장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어떤 인지도와 어떤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적인 그런 면에서 굉장히 우위를 점하고 있고, 가격 경쟁력도 갖고 있는 그런 좋은 업체라고 볼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적을 살펴보면, 지금 2017년 총 매출액 대비 올 2018년 예상 매출액을 계산을 해보면 거의 2배가량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영업이익이나, 그런 당기 순이익도 거의 200% 이상의 그런, 실적이 호전되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현재 가격대 크게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차트 우선 보시면 현재 구간 76,000원대의 고점을 찍은 이후에 지금 단기 조정 구간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코스피 시장 자체가 오늘 크게 좀 하락을 하는 바람에 전체적인 전업종에 걸쳐서 많이 하락한 그런 여파도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인 조정은 조금 있을 수 있겠지만 69,000원대 지지한다면 며칠 정도의 기간만 지지력만 확보가 된다면 다시 한번 올라설 수 있다 해서 79,000원대까지 8만원 선까지 왔을 때 50% 정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 물량은 그 이후에 익절 대응으로 보유하셔도 괜찮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요, 69,000원을 며칠 동안 지지를 해주는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69,000원 지지가 계속해서 나와준다면은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기 때문에 79,000원에서 8만원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선은 79,000원에서 8만원대에 한번 이익 실현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말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고요. 나머지 물량은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이어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3509님의 종목 봐드리겠습니다. SFA 39,000원 매수가 그리고 비중 20% 담고 계십니다. 임윤아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SFA 39,000원에 20% 매수 확인을 했습니다. 우선 SFA는요, 자동화 설비 전문 업체로 반도체 패키징 사업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사실 6월 이후에 시장의 관심이 대북 관련주에서 반도체 IT 종목, 즉 휴대폰 관련주라든지 OLED, LCD 등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관련 섹터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면은 동반 상승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 즉 펀더멘털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은요. 본 종목 SFA는 코스닥 동종목 제조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PER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저평가된 좋은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기업의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이 단기적으로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면서 실적적인 면에서도 안정적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가격 측면, 즉 기술적인 접근으로 이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차트를 보시면요, 노란색이랑 핑크색 선으로 나눠져 있죠. 일단은 노란 바탕 안에 있으면은 주가가 좀 불안한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일단 반등을 기대해보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중심선 위에서 핑크색 부분을 움직이고 있으면은 어느 정도 주가가 안정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중심선 위에서 좋은 모습을 그려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볼린저 중심선을 지지를 해주면서
최근에는 단기 5일선까지 버텨주는 모습에 오늘 37,300원 종가 마무리했습니다. 우선은요, 매수가 부근 39,000원 부근이 아무래도 단기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단기 목표가를 39,000원으로 일단은 잡아드리고요. 꾸준한 상승 그리고 거래량이 받쳐준다면 4만원 목표가 제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지선을 37,000원으로 보시면서 4만원 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선은 39,000원이 매수가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매수가 부근을 목표가로 잡아드렸고요. 거래량하고 상승 추세가 좀 꾸준하게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4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잘 지켜보시고 수익 실현을 조금이나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바로 갈 건데요. 다음 상담도 문자로 보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1392님께서 들고 계시는데요. 6,105원에 매수하셨고 40% 비중 싣고 계십니다. 박노주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내려가면 어떡할까요? 네, 일단은 오늘은 사실상 종목들이 안 내려간 종목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도 굉장히 하락세가 두드러진 날이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 영향이 좀 많이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계속 하락세를 찍었던 게 이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보안 솔루션 전문 업체인데 일단 그동안의 매출액은 괜찮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46% 정도 늘었는데 중요한 건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이 겨우 흑자로 겨우 전환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일단은 특별한 모멘텀이 없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생체 인증 솔루션을 일단 추진을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모멘텀으로 둘만한 일단은 그 소재는 아니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그래도 계속적인 그 매도세, 외인들의 매도세가 약간 줄어들었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근데 너무 높은 가격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월봉을 보면 좀 답이 나오는데, 지금 조금 더 추가 하락을 보여줄 겁니다. 좀 더 추가 하락이 될 거고, 대략적으로 5,000원 선까지는, 하락을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일단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건 뭐냐면 현재 가격대에서는 일단은 물량을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량을 일단은 줄이시고 좀 더 떨어질 테니까. 그래서 5,000원대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물량 줄인 거를 다시 5,000원 이하에서 재매수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5,000원 이하에서는 밑에 받치고 있는 이평선과 이 쌍바닥 지지선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명히 반등세가 나올 겁니다. 그럼 일단은 손실을 좀 줄여놨다가 다시 5,000원 이하에서 재매수한 다음에 거기서 이익을 다시 끌어들여서 올린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여태까지 손해본 거는 많이 만회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는 5,000원까지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물량을 지금 조금 줄여주시고요. 5,000원 이하에서 그 줄였던 물량을 다시 재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참고로 하신다면은 리스크 관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갈 건데요. 9262님께서 지금 대동 스틸을 보유를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재료가 이제 좀 소멸되지 않았나 싶으실 텐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 주셨거든요. 임주아 스타님. 안녕하세요. 일단 대동 스틸은 기술적으로 14,000원이 안 깨지면 19,000원까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유 물량의 3분의 2 정도로 익절하시고 나머지만 스윙을 하시라는 안내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대동 스틸 하면은 지금 가스관 관련해서 좀 수혜를 보고 있는 종목 아니냐 이렇게 지금 시장에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스관 관련해서 지난 3월경에 한번 조금 일찍 이런 얘기가 거론되기도 훨씬 전부터 한번 탐방을 갔던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스관을 설치를 할 수 있는 기업이 대창 솔루션이 하나가 있고 그게 이제 대형관을 만들 수가 있고 중형관은 삼형 엠텍이 만들 수 있는 사실상 가스관을 수주로 받게 되면은 대창 솔루션이 메인이 되는 구조인데요. 이 두 개의 기업들이 철강을 어디서 공급을 받냐면은 선박회사나 자동차회사에서 남은 철강 부품을 매입을 잡아서 녹여가지고 관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는 철강을 사서 관을 만들게 된다면 이런 대창 스틸 같은 걸 사서 만들겠지라는 생각은 저희의 생각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관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들은 그쪽에서 공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사실상 밸류가 안 나오는 종목이고 대놓고 테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기대감으로 주가가 간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4,000원 안 깨지면 19,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시총 1,000억인데 여기서 만약에 수주가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여기서 좀 주가를 더 볼 수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남북이 정말 사업을 확실히 하게 된다면 업체를 선정한 데 있어서 어떤 가시적인 가이드가 나온 후 진입을 다시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보고요. 보유하신 지금 진입 가격을 안내를 해주시질 않으셨는데 대략적으로 가지고 계신 물량의 3분의 2 정도만 입절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19,000원까지 보시면서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4,000원 깨지지 않는다면은 우선은 일부 익절해 주시고요. 나머지만 19,000원 목표가로 잡고 보유하고 가시라는 의견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갈 텐데요. 다음 상담은 8754님께서 매수에 대한 궁금증 있으십니다. OCI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박노수타님. 네. 네, 지금 좀 저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OCI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일단 중국에서 그동안 태양광 정책이 굉장히 원활하게 일단 이루어지다가 지금 이게 삐걱거리면서 일단 수요가 일단 감소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좀 쭉 빠진 거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빠진 거 자체가 일단 2분기 정도에는 이익 기여도가 높은 카본 케미컬 부분도 좀 약간 실적에 기여를 조금 할 것 같고요. 폴리실리콘 같은 경우도 재고 비축에 따라서 물량 효과가 일단 나타날 거라고 일단 보기 때문에 사실상 그 부분이 좀 올라온다면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격도 자체가 좀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냥 빠지지 않고 밑꼬리를 계속 어제 오늘 달아주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월봉을 보면은 기술적으로도 지금 이 20월 이평선이거든요. 여기서 일단은 지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굉장히 잘 여쭤보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도 매수할 만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한다면은 일단은 올라오는 구간은 대략적으로 12만 원 좀 못 미쳐서 11만 8,000원 선에서 12만 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그 이상 좀 올라온다면은 사실상 12만 3,000원까지도 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에 여기를 들어가지 말고요. 분할해서 혹시나 더 빠질 수도 있으니까 10만 4,000원까지는 열어두시고요. 여기 정도에서 30%나 절반, 그 다음에 좀 더 빠지면 10만 4,000원 이하에서 절반 이렇게 나눠서 들어가시면 굉장히 매수 단가를 유리하게 잡으실 수 있고 그대로 보유하면은 그래도 11만 8,000원과 12만 원 선까지 갈 수 있으니까 굉장히 유리하게 매수 단가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OCI 같은 경우에는 혹시라도 10만 4천원까지 더 빠질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우선은 분할로 접근에 들어가시라는 말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11만 8천원에서 12만 원까지 단기 목표가 세워드렸는데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계속 갈 건데요. 다음 상담도 문자로 봐야 될 것 같네요. 9058님께서 코데즈 컴바인 매수하셨는데요. 3,380원에 25% 돌고 계십니다. 야신 김동우 스타님. 네. 네, 코데즈 컴바인 지금 매수가 3,380원에 25% 보유하고 계시다고 이제 보셨는데요. 일단 코데즈 컴바인은 일단 국내 시장을 이제 기반으로 한 어떤 여성 캐주얼 의류, 제조, 유통까지 하는 그런 업체였었는데 2002년도에 이제 코데즈 컴바인이라는 유명 브랜드를 런칭을 하면서 남성 그리고 속옷이라든지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어떤 토탈 패션 브랜드를 이제 구축을 해오고 있었는데요. 어떤 이제 국내 의류 시장에서의 어떤 글로벌한 SPA 브랜드, 그러니까 자라라든지 유니클로 아니면 그리고 H&M 등이 이제 같이 동종업계에 진출을 하면서 유통 확보를 위한 어떤 경쟁이 굉장히 이게 불꽃 튀게 치열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경쟁력 속에서 조금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업체다 보니까요. 가격적인 메리트에서 좀 많이 부족한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매출액도 보면 지난 2017년 12월 기준에 이제 최고치 4,815원까지 최고점을 찍은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연간 매출로 갔을 때 2016년 대비 2017년에
대폭의 매출액이 증가되고 영업이익도 상상된 그런 부분에서 아마 가격 상승이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1, 4분기도 마찬가지고 전분기나 이런 대비를 해봤을 때 큰 어떤 향상은 없기 때문에 향후로도 단기적으로는 가격적 메리트는 좀 없어 보인다. 그리고 차트 보시면 현재 가격대가 어저께와 그리고 월요일 날에 국내 주식 자체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가격 영향을 받은 건데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 진입가 기준에 50% 정도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5%에서 10% 정도의 이익이 창출되더라도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어떤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더 좋아 보인다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데젤 컴바인에 대한 답변까지 드렸습니다. 다음 상담도 계속 갈 건데요. 다음 상담은 6856님께서 매수에 대한 고민 있으십니다. 한국전력을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요. 윤병호 스타님? 네네네. 네, 매수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한국전력이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하는 일들이 주식을 분류하고 분석하는 일들을 먼저 하죠. 근데 이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종목을 분석하기보다도 우선 해야 될 것이 나의 성향이 어디에 있나, 단기 종목을 공략하는 성향인가, 아니면 내 환경이,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이 중장기 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 쪽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포트 중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도 일정 비율을 중장기 종목으로 편입을 한다라면은 그때 이런 한국전력 같은 이런 종목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직장인이라든가 전업 투자자가 아닌 그런 오래 놓아두고 투자 개념으로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적합한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더더구나 지금 4, 5년 전 가격대로 지금 후퇴를 했어요. 고점 대비 상당히 후퇴를 많이 했는데, 이 종목은 지금 우리 뜨거운 감자인 대북 관련주 그쪽으로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어떠한 시설 투자나 무슨 터널을 뚫는다든가 아니면 고속철도를 놓는다든가 모든 것이 전기가 없으면 안 되죠. 그 전기에 가장 대북 개발 사업의 어떤 가장 베이스가 될 수 있는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한국전력, 더더구나 어떤 수익성이 악화돼가지고 실적이 안 좋을 때는 정부에서 또 전기요금도 올려주고 그러죠. 그래서 중장기 종목을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다. 그러나 이런 종목도 트레이딩은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34,000원 근처에 오면은 한번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1차 목표가 37,000원 정도로 보시고요. 그리고 33,000원이 이탈되면은 일단 손절 대응을 해줄 수 있는, 다시 재매수 자리를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트레이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가 34,550원 형성했는데요. 34,000원까지 하락 시 매수하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목표가 37,000원, 그리고 손절가 33,000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갈 건데요. 8119님의 종목 보겠습니다. HDC 현대산업개발 분할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임윤아 스타님. 네, HDC 현대산업개발 분할 이후에 계속 빠지는 것을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빠지는 이유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분할 시기가 안 좋았습니다. 본 종목도 현대산업에서 건설 사업 등이 인적 분할되면서 재상장한 기업인데요. 지금 시기상 빅 이벤트가 지나가고 대북 관련주들이 전반적으로 빠지고 있는 시기이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HDC 현대산업개발이라든지 삼성물산, 건설주, 대표주 대부분들이 아무래도 대북 관련주로 많이 묶여 있습니다. 건설주가 다 오른 다음에 대북 관련주 빠지는 모습에 현재 동종목도 같이 빠지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본 종목은 보고서도 긍정적이고 좋은 모습을 충분히 기대할 수 있지만 지금 시기상 빠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수가는 확인이 되지는 않는데요. 전체적인 대북 관련주들의 조정이 끝난 후에는 충분히 보고서나 실적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명쾌한 답변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추가로 상담받고 싶으시다면은 매수가고 비중 다시 한번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임윤환스타일 톡방에 입장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갈게요. 다음 상담은요. 7442님께서 네이처셀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28,000원에 60% 담고 계신 종목인데요. 박노주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충격이 크실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시세 조정 혐의로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가면서 지금 일단 주가에 좀 큰 타격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오늘도 만약에 빠졌으면은 이 하락 추세대가 계속적으로 일단은 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늘 일단은 도리어 일단 많이 빠지지 않고 좀 매웠다. 예, 오늘 일단 시초부터는 좀 많이 빠졌다, 지금 매운 상황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사실상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도 지금 중기적으로 올라올 자리에서 올라왔어요. 지금 60주 이평선에서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월봉을 봤었을 때는 거의 정확하게 지금 20열 이평선, 예, 굉장히 중요한 지지 자리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수급을 좀 살펴보면 일단 기관 쪽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좀 팔고 나간 개인도 덩달아서 지금 매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인 쪽에서는 지금 사들이는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지 자리에서 외인들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 시세 조정 혐의가 거의 없는 걸로 나오면 주가는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아직 어떻게 끝날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이게 긍정적인 쪽으로 만약에 일이 잘 풀린다, 그러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거고, 사실상 일단 기술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 6월 달에 22,000원대 이상은 올라와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다음 달에도 하락세로 좀 갈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지금은 보유를 좀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어차피 손절은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보유하되 만약 6월 달에 22,000원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서 지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준다면 외인 쪽에서 끌고 가는 형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에도 27,000원까지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22,000원 넘어가는지를 좀 봐주시고요. 만약에 2만 원대 이상을 못 가서 끝난다면 어느 정도는 물량을 좀 줄이시고 보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좀 긍정적인 쪽으로 결론이 나길 바라면서 이번 달에 22,000원 이상으로 올라오는지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가시는 의견 드렸는데요. 추가 상담은 박노주 스타일 톡방에서 꼭 함께 하셔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가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4029님께서 우리 에듀시스템스타에게 ST팜 질문 주셨는데요. 36,900원에 25% 담고 계십니다.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종목 어떻게 목표가 얼마로 볼까요? 네, 일단 ST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시황 변동이 있었죠. 네, 일단 재무가 기존에 굉장히 좀 탄탄하게 올라가던 주였기 때문에 재무주 중심으로 편성하시던 분들은 이 주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편성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번 해 들어서 지금 1분기에 지금 영업이익 반토막 났고요. 반토막이 아니라 지금 매출액이 반토막 났고 영업이익은 뭐 거의 지금 적자 전환 직전이죠.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경영이 악화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상태에서 문제는 동시에 대표이사, 사회이사가 사임에 들어갔죠. 네, 보통 이제 대표이사가 사임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뭐 2명이었습니다. 2명 중에 이제 1명 남아서 단독 대표이사 제대로 흘러가는데,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지금 퇴임을 들어가셨고, 사회이사분도 퇴임을 들어가셨는데, 문제는 사회이사는 보통 이제 해외 수주 혹은 이제 기타 연관 기업들 수주를 대량으로 끌어오는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이사가 나가게 되면 굉장히 매출을 탈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2인 체제 대표이사 한 분이 또 빠지셨다는 건 일단 경영 차질이 굉장히 좀 크다, 내부적으로. 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외부적으로는 보이진 않아도 내부에서 저렇게 움직임이 있다는 걸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매출 변동 가능성이 추가적으로 또 가능성이 있죠. 그 상태에서 장기 관점은 좀 배제를 하시고 중기적으로 좀 단축시켜서 혹은 단타로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분기별 매출 집중 관찰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수급 보시면은 투신들이 계속해서 외곽으로 들어가고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외국인들도 뭐 순매수 흐름은 그렇게 세게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엇갈리는 와중인데 공격적으로 누군가가 단타 트레이딩을 위해서 최근에 들어오는
수급은 안 보여줬고요. 다만 기관들이나 외국인 물량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막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한 번만 더 슈팅을 노려본다라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1,000원 이하로까지 떨어져서 손절 되실 경우에는 마감시 이하로 떨어져서 마감시에 손절 내보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는 4,500원, 그다음에 2차 목표가는 42,300원에 지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대응을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6,900원 진입가이신데 37,000원 도달하실 경우에는 살짝 비중을 지금 대비해서 한 30%가량 줄여서 추가적인 나머지 포인트들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단기로 대응하시라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손절가 31,00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4,500원, 2차 목표가 42,300원 세워드렸습니다. 37,000원 도달할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이셔야 한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갈게요. 3188님께서 홈센터 홀딩스를 2,200원에 매수를 해서 들고 계시고요. 40% 담고 계십니다. 박노주스타님. 네. 네, 오늘 빠져도 너무 많이 빠졌는데요. 좀 봐주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한 번에 지금 좀 빠졌는데, 사실상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닥과 코스피, 오늘, 지수 쪽에서 하락이 굉장히 깊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좀 많이 컸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단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제 건축 도소매나, 일단 건설, 임대, 레저,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일단 중요한 건, 그동안에 그나마 좀, 2,300원대 위에서 좀 놀았던 건 뭐냐면, 자회사 보강산업이, 일단 실적이 일단은 증가를 좀 해주면서, 그 다음에, 주가가 일단 상승을 크게, 곡선을 그려줬기 때문에 좀 버텼는데, 사실상, 보강산업도 이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다시 주가가 내려가니까, 일단, 홈센터 홀딩스도 다시 지금 좀 빠지는 형태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수급도 사실 그동안에 누적으로도 지금 계속 외인 쪽에서 순매도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그렇게 지금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를 하셨지만 그래도 매수 가격이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2,200원이거든요. 모멘텀이 좀 있으면 모르겠는데 자회사 모멘텀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마저도 지금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빠지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박스권에서 일단 주가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면 다시 크게 올라와도 2,260원까지 일단은 올라올 수 있는데 지금 매수가가 2,200원이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줬을 때 이거는 본전 부근 정도 됐을 때 좀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차라리 다른 종목을 눈여겨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금 이제 모멘텀이 생겼을 때 다시 아니면은 주가가 다시 2,100원대 밑으로 빠졌을 때 좀 매수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박스권으로 형성이 시세가 될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단타 아니고서는 사실상 길게 볼 수 없는 종목이니까 일단 본전 부근대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2,260원 매수가 부근인 것 같은데요. 이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올 때 좀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을 잡아보시라는 말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갈게요. 아남전자 0271님의 고민이십니다. 3,200원에 20% 담고 계시는데요. 임주아 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아남전자는 일단 삼성전자가 인수한 하만의 제조업자, 그러니까 ODM과 OEM을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아남전자에서 그게 매출이 한 20% 정도 비중이 됩니다. 기대감에 가는 것과 기대를 할 만큼의 수주를 예상하고 있는 것과 주가와는 좀 다른 문제인데요.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단순 테마성으로 볼 수 있는 거고, 기대를 해볼 만큼의 수주를 예상하고 있는 것들은 그 모멘텀으로 주가가 더 올라가고 내려오지 않는 게 이게 좀 다른 점이게 될 텐데, 올 4월까지 지금 베트남 공장 준공이 목표인데 지금 현재 6월인데 자세하게 지금 상황이 밖으로 나와져 있지 않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AI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정통 오디오 등을 생산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 공장 증설을 해서 주가가 가야 되는 경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캐파를 늘려서 이제 수주 들어올 만큼의 그 양을 생산할 수 있게끔 상황을 만들어 놓는 게 이제 그 기업의 타이밍, 중요한 타이밍인데요. 수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었고, 그래서 기업이 이미 빠르게 뭐 증자나 채권 조달을 통해서 현금 유동성을 좀 확보하고 공장을 좀 완공해서 이제 바로바로 매출을 직결되는 그런 첫 번째 초입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3,000원 초반대 사놓고 기다려보는 건 일단 괜찮을 수가 있는데, 이게 원래 이 종목이 안철수 테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위 잡주라고 부르는 테마 출신이라 이 부분들을 좀 걷어내고 기관에게 제대로 된 실적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공장 증설하고 첫 번째 나오는 매출액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은 매출액이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3,000원 초반대 사는 건 괜찮을 것 같고, 만약에 공장 증설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 증설에 맞는 매출액이 된다면 뭐 4,000원대 지지 확인하고 8,000원 보고 뭐 사봐도 괜찮겠지만, 현재 수주에 별다른 어떤 확인된 팩트가 없는 상태로서는 그냥 사보고 가는 것도 괜찮은 매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수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탐방하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목표 지점은 3,700원 정도고, 추가 매수는 한 5% 정도 추가 매수해서 단기 이익 실현해보시는 거, 그거 한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3,700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실시간 상담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도 스타분들의 추천 종목은 공개해드리니까요. 채널 계속해서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갈 건데요. 3452님께서 LGU 플러스 고민하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12,100원이시고요.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LG 시스템스타님. 네, 안녕하세요. 내일 대응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CJL로 저기 인수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상승 모멘텀을 크게 받고 있는데, 다른 종목들과의 모멘텀을 거의 역으로 꺾어가면서 상승으로 올라가지고 있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모멘텀을 셉니다. 또 매출액들도 굉장히 탄탄히 올라가지고 있고, 최근에 분기도 2분기 매출 굉장히 실적 기대 높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 발표 들어가면은 굉장히 센 모멘텀이 나와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거 당연히 반영해서 연기금이나 사모펀드 투신 뭐 다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특히 보험 연기급점에서 매수 들어오는 부분, 장기 모멘텀으로 분석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문제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세게 들어와주고 있지 않은데, 오히려 이제 기관들이 들어올 때마다 팔아서 넘기고 있죠. 그 모멘텀을 보실 때 일단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인수권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출이 상승할 거다 쪽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일단 인수를 들어갔을 때 U+가 갖게 될 시장 지배력죠. 시장 점유율 부분이 굉장히 좀 높아진다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기준으로 LG U+ 고객으로 전환되면은 DB 전환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매출이 굉장히 크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도 추가 기대를 하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지금 기준으로 굉장히 좀 상승세를 세게 받고 있는데, 일단 개인들 물량을 소화하면서 기관들 물량 중심으로 올라가다는 면에서는 좋게 평가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내도 물량들 들어올 때도 계속해서 국내도 물량 다 처리하고서 상승세로 올라가지고 있고요. 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 기준으로 지금 수익권을 많이 올라가셨어요. 수익권 많이 올라가셨기 때문에 익절가만 딱 제시해드린 다음 나머지 목표가 1, 2차 나눠서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익절가는 13,000원에다가 대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관들이 과거에 저항 포인트를 보였던 라인이죠. 이 라인에다 익절가 세팅해 주시면 되겠고, 1차 목표가는 14,250원,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15,150원에 설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 14,250원, 2차 목표가 15,150원, 그리고 익절가 13,000원 안전하게 잡아드렸습니다. 다음 상담 계속 갈 건데요. 7840님께서 현대로템 들고 계시네요. 매수가가 33,000원, 그리고 비중 10% 담고 계십니다. 임주화 스타님. 네, 지금 현대로템이 지금 추세 깨지고 약간 미끄러져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요.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은 남북경협에 항상 언급되는 철도 투자 종목이기도 하고, 국내 시장을 독점하는 현대로템의 수혜는 분명한 상황입니다. 한국,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의 철도 사업이 확장이 거론되고 있어 기대감이 유효하고요. 개량화, 우리가 밸류를 계산하기 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금융위가 추정했던 통일을 했을 경우 철도 투자는 한 773억 3억 달러 정도 되고, 이 중 차량 비중을 10%로 가정했을 때 8조 원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을 가정하게 되면 총 기대 이익은 한 4천억 원 정도 수준이고, 5년간 사업을 한다고 해도 한 연간 800억 정도 이익을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출 비중의 철도가 45%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 뭐 방산이 한 20% 정도 되고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남북 경협이 아니더라도 올해 실적 안정화돼서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나와 있는 실적으로도
충분히 이 종목이 목표 지점은 4만 원이 적정 주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투자 의견을 좀 드리자면은 PBR 2.5배를 넘길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은 없지만 좀 남북 경협을 개량화해서 뭔가 모멘텀을 좀 계산해 보긴 좀 어렵지만 경협의 주도주로서 프리미엄은 타당하다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 남북 경협을 통해 미래 이익 창출 능력이 지금 주가에 수렴할 수 있다면 이 기대감을 통해서 만약에 4,000원대에서 이제 추세 안 깨지고 횡보를 할 수 있다면 한 6만 원까지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일단은 뭐 6만 원까지 볼 수 있겠지만 단기로 보시게 된다면 목표 가격은 한 4만 원 정도 보시고 매수 가격은 상관없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스윙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철도 주기 때문에 참 기대감을 내려놓기 힘든 종목일 텐데요. 장기적 관점에서 4만 원이 깨지지 않는다면은 목표가 6만 원 보실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4만 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계속 갈 건데요. 5476님의 종목입니다.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를 2만 원에 잡으셨고요. 비중은 30% 싣고 계십니다. 윤병호 스타님. 예, 반갑습니다. 예, 현대코퍼레이션, 그 우량주 중에 또 우량주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주가의 흐름으로서는 크게 우량주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장기간 동안 우리 투자자분들이 힘들게 했던 그런 종목이다. 이 종목은 그 현대종합상사를 모태로 해서 인적 분할을 통해 코스피에 재상장한 종목인데요. 최근에 그 실적을 보면은 그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는데 단기 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본연의 어떤 그 영업 활동에서 나온 수익이 아닌 그 지분법, 자회사 지분법에 대한 그 수익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거는 계속 들어오는 수익에 대략 한 전체 수익이 한 15% 정도로 차지하는데요. 전체 비영업적인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나와서 지금 그래도 주가에 이렇게 반영을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다소 또 현대상사가 지금 현재 또 대북주로 또 분류가 되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다. 오늘 이제 그쪽은 많이 빠졌고, 현대코퍼레이션 갭상승해서 가다가 거래량이 얻어맞았습니다. 이건 매도 물량의 마진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이 2만 원이 매수가인데 오늘 시초가가 2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시초가에 사셨으면 일단 매수는 상당히 잘했는데 이 고점 위치에서 나오는 이러한 꼬리, 이 꼬리, 웃꼬리 계속 나오죠.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꼬리예요. 이거 장대 음봉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고점에서 시작해서 쭉 빠져준 그런 꼬리다. 그래서 이 고점을 돌파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분석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22,000원이든 그 매수가 대비 수익이 나오면 일단 절반 정도 털어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19,000원 정도 이 라인에서 다시 재매수를 해주는 것이 좋을 거고요. 트레이닝 관점이라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자주 못 보겠다라면은 차라리 23,000원 돌파할 때 추격 매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종목상 이 종목은 짧은 매매보다는 좀 가져가는 매매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축하드리고요. 19,000원 이하로 내려오면 일단 손절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19,100원 손절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 종목을 끝으로 오늘 상담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겠고요. 참 오르락 내리락하는 시장 속에서 대응하시느라 힘드실 텐데요. 스타분들 톡방에서 또 힘든 마음 위로도 받아가시고 고민까지 해결해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항상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원하는 스타일 톡방에서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스타분들이 주목할 만한 추천 종목들 알려드리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이어지니까요. 어떤 종목들인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